간만에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변호사 직업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박동호 멘토님과 오늘 변호사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멘토님 자리로 와주시네요. 법무법인 화우의 박동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 분야의 송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어떤 재판 같은 분쟁 절차에서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요.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서비스 전반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변호사 일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송무고 두 번째는 자문 분야인데요. 송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 의뢰인이 상대방한테 어떤 받을 돈이 있다, 아니면은 나 의뢰인이 지금 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 내지는 내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서 판결을 이끄는 그런 일을 의미하고요. 자문 업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점에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미리 법적인 조언을 구해서 그것이 기업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미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좀 변호사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제안을 드리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원래부터 이 법조인을 꿈꾸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는데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정도 되는 나이일 때 우연한 기회로 실제 재판을 방청해보는 경험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좀 변호사가 멋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장래희망이 그쪽으로 좀 정해졌던 것 같아요. 시간별로 어떤 일을 이제 하시나요? 보통 이제 로펌 변호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하는 시간 중에 같은 로펌 변호사님들끼리 모여서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내부 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로펌의 고객분들께서 로펌에 방문을 해서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고객 내방 회의가 또 있고요. 혹은 또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변론을 진행하는 그런 또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회의나 재판 외의 나머지 시간 그리고 또 오후 6시가 지난 저녁 시간 그럴 때는 제가 또 서면 작성 업무들을 합니다. 출근,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그때마다 다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오전 한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집에는 그래도 오후 10시는 넘어야 집에 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러신 건 아니죠? 좀 사건이 그만큼 이제 급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로펌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변호사가 있어요. 파트너 변호사가 어서 변호사가 있는데 파트너 변호사가 먼저 이제 회사 외부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로펌에 돈을 지불하고 법률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사건을 이제 로펌으로 가져오면은 이제 어서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관련된 업무 지시를 받고 이제 파트너 변호사를 도와서 서면 작성이라든지 재판 출석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죄인을 변호를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변호를 해야 할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내면 속에 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달라질 경우도 사실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요. 그렇죠.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한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어떤 말을 최대한 들어주고 그 의뢰인의 어떤 요청사항 내지는 요구에 따라서 최대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시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법시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즉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그 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대학교 학점 관리라든지 아니면 리트 시험 위한 공부, 그리고 그 외에는
각종 대외 활동이라든지 경력 쌓기,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로스쿨 학점 관리, 그리고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 이런 준비가 필요하죠. 다른 쪽 소송을 공부해서 전담 업무를 옮길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어떤 특정 분야 소송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 과목들을, 기본적인 법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본인의 어떤 이제 또 추후 진로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좀 전문성을 쌓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대해 좀 더 연구를 더 하고 싶다든가 하면 그런 쪽으로 본인이 커리어를 더 이렇게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로스쿨 입학할 때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리트 시험 응시자 수가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트 응시자 수가 한 12,000여 명 정도 되었었고 12,000명. 예, 그리고 전국 25개 로스쿨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할 때 경쟁률이 5.23대 1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 직업을 삼으시면서 네. 이 직업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 업무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좀 고되고 힘든 그런 생활들이 본인의 좀 그 전문성 강화로서 좀 비결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변호사로서 좀 많은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경험, 또 다양한 사건을 또 자기만의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들을 해본 경험들이 결국엔 자기의 전문성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직업으로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좀 쉽고 편한 직업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펌 변호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업무량 자체도 많은 편이지만은 항상 이제 새로운 사건을 받으면은 또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주제 내진 쟁점이 항상 새롭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 같은 거 하실 때 항상 처음에 어떻게 쓸지 항상 막막하잖아요. 그런 어떤 좀 논리적 창작의 고통을 좀 매일 느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제가 그 1년차 변호사이던 시절에 좀 비교적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1년 이상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결국 저희 의뢰인의 승소 판결로 이제 결론이 지어져서 좀 되게 기뻤어요. 네네. 근데 이제 판결문을 받아봐서 내용을 보니까 그 제가 서면으로 이제 썼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법원에서 그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 승소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밤 늦은 시간까지 또 공을 들여서 이렇게 작성했던 서면의 내용이 그 법원의 판단 근거로 할 때 인정이 되어서 저희 의뢰인 쪽에 좀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내려진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좀 보람찼던 그런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님에게도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내지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맞춤법 내지는 띄어쓰기 같은 걸 조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제 서면을 좀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할 때 맞춤법이라든지 뭐 띄어쓰기, 문법 같은 걸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로서 꼭 갖춰야 할 자질이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최우선의 자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논리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변호사가 하는 일이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또 법적인 조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문장 이게 지금 어떤 내용,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평균 변호사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변호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의 근로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변호사의 평균 연봉을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로펌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연봉 자체는 이제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높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일 자체가 좀 고되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년은 몇 살까지인지.
변호사의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로펌에 따라서 그 회사 자체적인 정년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라는 자격을 기준으로 할 때 정년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장단이 있을까요? 로펌에 있는 변호사님과 개인 사무실을 차린 변호사님.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네. 좀 법인 단위로 수임이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사건의 뭐 규모라든지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건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법률 사무소를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변호사 사업을 꾸려나간다면은 본인이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네. 본인의 수입력에 따라서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진로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진로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정한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되 좀 한번 설정한 목표는 끝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학창 시절 내지는 어린 시절에는 생각보다 되게 작고 사소한 순간 하나하나가 되게 진로 결정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좀 아무쪼록 좀 어떤 식으로든 좀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나바! 안녕!